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변생각을 못 찍다가 이것저것 저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못 찍다가 요거는 내가 늘 말해왔던 건데 싶어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방송을 켜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파트타임 스터디 아세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파트타임 스터디에 가입해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필라테스라든지 뭐 머지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싸게 구매하는 거라든지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 회사를 믿고 어떤 보증금을 넣을 때 약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우리가 뭐 11번가 뭐 쿠팡도 요새 하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뭐 빠른 배송으로 하는 거 말고 원래 플랫폼에서 사게 되면 있었던 에스크로 있죠. 우리가 구매 확정을 누르면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 이게 상당히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되어서 개발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플랫폼에서는 에스크로 제도 또는 피해자 환급 보험을 반드시 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생 업체들과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 소비자 손해. 그냥 돈 못 받는 겁니다. 저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파트타임 스터디 저도 엄마들로서 교육계 현황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근데 가지게 되는 의문은 그럼 이 회사는 뭘 해서 돈을 벌지? 뭐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운영할 계획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치 지금 쿠팡처럼 당분간은 적자를 감당하면서 투자금을 입금 받을 때까지 그 투자금을 통해서 진짜 수익 사업을 만들어서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적자를 감당하는 사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너무 이용자가 많아지면 언제까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도 뭐 처음부터 알고서 그랬겠냐마는 투자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선회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던지라 뭐 10만 원, 뭐 많으면 뭐 90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셔서 알아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알아보는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겠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저는 이런 사건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계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찾아보면 카드사에 이의 제기하셔라 이런 이제 후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드사에 내가 이 카드로 결제한 서비스를 회사가 파산 신청해서 못 받게 되었다. 그래서 회사로 지급하지 말고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형태로 이제 요구를 하시면 할부로 지급했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결제가 취소되는 상황을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부 계약 거래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좀 믿음직하지 않은 업체랑 할 때는 신용카드사의 신용을 이용해 가지고 거래를 유보하는 거거든요. 지급을 이런 기능을 꼭 활용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업체일수록 제가 필라테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현금일 경우에 할인 많이 내주는 형태로 접근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소비자 상담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해드리지만 좀 양심 있는 변호사라서 200만 원짜리 사건에 변호사비 200만 원 내세요 안 하고 그냥 합의하세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금액이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끌고 가는 비용 에너지보다 포기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파트타임 스터디도 마찬가지로요. 운용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것은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서 설정이 돼서 지금 있는 범위, 채권과 채무, 그러니까 받을 돈과
줘야 될 돈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눠서 갚을 것인지 계산해서 비율대로 갚기 때문에 파산채권 신고하셔도 전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기간을 나누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실 거고요. 제가 어떤 분 뭐 댓글 보니까 이거 뭐 카톡이나 앱을 통해서 이걸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해서 괜히 개인정보만 유출되는 게 아닐까요? 굉장히 걱정하시던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채권 신고는 법원에서 채권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누군가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대행비가 들어갈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아시고 채권 신고 그래도 하셔야죠. 채권 신고 뭐 다만 10%를 받으시더라도 채권 신고를 하셔서 돌려받는 형태로 일단은 접근하셔야 됩니다.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사실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킨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형태의 사기? 저 이거 만약에 지금 형사 경찰이 내사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게 되면 사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체가 계속 적자가 나서 언젠가는 위험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걸 했다면 사기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투자사에서 뭐 이제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고 약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투자가 안 들어와서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걸 고의성 사기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전혀 모를 텐데 먹자개 이런 게 아니고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동네 은행 가기 전에 신용이 없으니까 할머니들끼리 이렇게 사채처럼 돈을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 신방 있는 분이 뭐 통장 뭐 이렇게 뭐 언니 이런 분들이 개주가 되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뭐 매달 10만 원인 경우도 있고 뭐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연예인 개 옛날에 거액으로 터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몇 번을 추첨을 해서 몇 번을 타느냐에 따라서 개돈도 달라지고 개돈 타는 순번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가는데 저 항상 그 사건 할 때마다 제가 초창기 변호사 할 때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아니 이게 개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불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이게 불어나지? 그러다 보면 항상 사고가 터져요. 왜냐하면 넣는 돈은 그대로인데 받는 돈을 많아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내가 넣는 만큼 내가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받는 거고 조금 뒤에 받기 때문에 앞에 받아간 사람들이 덜 받아가면서 생기는 이익 그 정도 더 받는 건데 그때도 개를 하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개돈을 넣었다가 날리는 엄마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 얘기 또 왜 드리냐? 맥락 없이 이런 식의 약간 폰지 사기 형태의 투자를 사람들이 사행성 나중에 조금 넣고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만들어서 먹튀를 하는 사례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이런 폰지 사기 형태의 거래를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늘 조심해야 되고 소비자 상담을 하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 할부로 거래하시고 두 번째는 좀 크고 신뢰받는 안전업체를 이용하시고 좀 의심스러운데 남들 다 하니까 하는 행태의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초창기에는 이 배당금을 다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초창기에 배당금 넣고 앱 켜고 공부해가지고 그걸 하면은 뭐 제대로 공부한 것에 대한 이 배당금을 다 받으셨는데 뒤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보증금을 날리신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니까 괜찮을 거야. 이게 가장 불안한 형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폰지 사기처럼 먼저 목돈 놓고 시작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꼭 거래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 내용을 파트타임 스터디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뭐 무슨 유명 셀럽들이 또는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니까 믿을 수 있다. 아니죠. 아닌 건 아실 거고. 두 번째,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죠. 그분들은 광고 모델이었을 뿐입니다. 네. 광고 모델들을 믿고 계약을 했다고 광고 모델들이 사재를 털어가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주의해서 아시고 향후에 계약 체결하실 때는 정말 다만 10만 원이라도 계약 체결하실 때 내가 20만 원을
잘 쓰고 있는 것인지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점점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